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식사요법 시간이고요.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작이 되는 것이 1교시 첫 번째 1번부터 60번까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여기에 영양학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이 60번까지예요. 그 다음 61번부터 73번까지에 해당이 되는 번호가 바로 이제 영양교육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4번부터 120번까지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 여기에 식사요법, 그 다음 영양판정, 그 다음에 생리학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생리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문제에서 4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 생리학도 다 식사요법하고 관련된 생리학 문제고요. 여기 영양판정도 전부 다 식사요법하고 관련된 영양판정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식사요법 부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대략 43문제에서 44문제 정도 해당이 돼서, 영양학이 대략 45에서 46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우리 220문제 중에서 과목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영양학하고 식사요법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식사요법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개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개요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화기계 질환이 있어요. 소화기계 질환에 해당이 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 여기와 같이 더불어서 간, 담낭, 췌장 질환이 있고요. 다음 심혈관 질환에 해당이 되는 파트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당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신장 질환 부분이 있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빈혈, 체중 조절이 있구나. 비만하고 저체중 해당되는 체중 조절, 식이이상증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메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외에 이제 빈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감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질환.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략 그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개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시험 문제 범위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 소화기계 같은 경우에서 위장관 질환 쪽이 4문제, 그 다음 간, 담낭, 췌장 질환 쪽에 3문제 정도, 그 다음 체중 조절 부분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또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5문제에서 6문제. 특히 심혈관 질환하고 당뇨 부분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 문항수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관련된 판정 문제랑 같이 섞여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고혈압에 해당이 되는 판정이냐, 이게 뭐 대사증후군하고 관련된 것이냐, 그 다음에 비만하고도 관련된 것 중에서도 뭐 판정, 이런 식으로 해서 판정이 섞여 있게 되는 거고, 이 당뇨 부분에서도 이 내용이 제1형 당뇨냐, 제2형 당뇨냐, 공복혈당 장애냐, 내당능 장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정 문제가 섞여요. 그 다음에 신장질환 부분에서도 2-3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빈혈 부분에서도 2문제, 암에서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부분에서도 2문제, 그 다음 호흡기계 부분에서도 1문제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감염, 면역, 알레르기, 그 다음에 신경계 뭐 이런 쪽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1문제 정도씩, 선천성 대사질환도 1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문항수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식사요법이 오히려 예전에는 그 시험을 보고 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영양학이 어려웠다, 단체급식이 어려웠다, 식품학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식사요법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식사요법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식사요법에서 단순하게 문제를 묻지 않아요. 이 각각에 해당이 되는 질환에서의 증상,
을 물어보고 나서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 질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실제로 이 질환이 맞는지 판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질환에 맞춰서 해당되는 식사요법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양학은 단편적으로 이거는 바로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식사요법은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에 해당이 되는 식사요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실제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핵심 부분으로 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마찬가지로 이론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식사요법 요점 정리 이론을 먼저 들어가시면은 자, 4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개요 부분에서 제가 5문제, 6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판정하고 같이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 건데 먼저 개요 부분의 큰 제목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영양관리 과정, 그 다음에 2번에 병인식의 종류, 3번에 영양지원 방법, 4번에 식품교환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4문제에서 6문제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Nutritional Care Process라고 해서 환자가 병원에 들어갔었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를 먼저 해요. 판정을 먼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의 문제점은 뭐다라는 것을 진단하는 두 번째 단계가 영양진단. 어떻게 이 환자를 도와줄 것인가 중재. 이 환자가 이 기간 동안 4주 동안, 3달 동안 잘하고 있나? 모니터링 및 평가. 이 순서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영양판정, 영양진단, 영양중재,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알아놓으셔야 되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판정은 뭐냐? 식사, 신체계측, 성악검사, 임상조사로 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판정한다. 그 중에 식사 섭취 방법 중에 전날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무엇을 드셨는지 알아보는 것을 24시간 회상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의사가 환자의 얼굴이라든지 몸 상태를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나서 이 환자는 입술에, 입가에, 혀에 염증이 있네. 그럼 아마도 이 환자는 비타민 B2 결핍이 예상이 된다. 눈으로 보고 판정하는 것을 우리가 임상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자, 아까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됐던 영양진단에서 이 환자는 비만인데 그 원인이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과다해. 그래서 징후나 증상에서 이미 공복시혈당 값이 140이 넘었어.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것을 영양진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 병원에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 빨리 이 환자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를 바로 이제 판정 전에 영양 스크리닝, 영양 검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영양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단백질 상태는 어떠한가 혈청 알부민으로 알아봐요. 이 사람의 면역 상태는 어떠한가 총 림프구로 알아봐요. 이 사람의 빈혈 단계는 어떠한가 헤모글로빈 수치로 알아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닌데 환자들 중에서는 체중 증가보다는 체중 감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몸무게가 계속 줄어요. 이것도 환자가 지금 어떤 질환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바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병인식의 종류에서 일반 병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른 음식부터 일반식까지 해서 유동식, 전유동식, 연식, 상식 이렇게 넘어가고요. 특별병인식은 이 환자가 당뇨 환자인지 고혈압 환자인지 암 환자인지 질환을 위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을 특별병인식이라고 하고요. 이 환자의 임상 진단을 해보기 고혈압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의 포도당을 통한 인슐린 검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등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식사를 검사식이라고 해요.